복도 끝 보호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리선화는 점호 시간 5분 전에 그것을 알아챘다. 아침 7시 50분 복도 끝 작은 책상. 늘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없었다. 의자만 남아있었다. 등받이에 기댄 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의자.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 타일을 따라 흘렀다. 왼쪽 벽엔 시설 운영 수칙이, 오른쪽 벽엔 월간 일정표가 붙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빈자리를 제외하고. 리선화. 뒤에서 이름이 불렸다. 선화가 돌아봤을 때 낯선 보호관이 서류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다. 여자였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이름표엔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제가 담당합니다. 점호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없었다. 왜 교체되었는지, 이전 보호관은 어디로 갔는지, 언제부터 결정된 일인지. 아무것도.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점호가 끝나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아침 해가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무감각했다. 처음엔. 시설에서의 3년. 그동안 선화는 많은 것들이 예고 없이 바뀌는 걸 보았다. 식단표, 면회 규정, 취침 시간.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았다.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보호 대상자들은 왔다가 떠났고 직원들도 순환 근무를 했다. 교체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선화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생활기록부 사본이 있었다. 시설에서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문서였다. 면담 일시, 건강 상태, 프로그램 참여 내역.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멈췄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기록이 비어 있었다. 면담도 건강 체크도 프로그램 참여 기록도 없었다. 페이지는 존재했지만 내용이 없었다. 빈 칸만 남아 있었다. 마치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선화는 손끝으로 빈 페이지를 짚었다. 종이 질감이 느껴졌다. 실제로 존재하는 빈 칸이었다. 불안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녀는 기록부를 덮고 서랍을 닫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나갔다. 일상적인 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다. 선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설 마당 한쪽에 작은 나무가 서 있었다.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낙엽은 이미 다 떨어졌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선화는 김도윤을 마주쳤다. 행정 직원이었다. 30대 초반, 언제나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다. 저기요. 선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이전 담당 보호관 어디 가신 건가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인사 발령이요.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어요. 행정상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공문은요? 내부 처리 사항이라 별도 공지는 없었어요. 괜찮으신 거죠? 도윤은 질문으로 대화를 끝냈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선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가느다란 빛의 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했다. 11월 18일 밤. 마지막으로 이전 보호관을 본 날. 그는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표정은 달랐다. 피곤해 보였다.
아니, 피곤한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 보였다. 선아가 지나갈 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선아 씨. 그녀가 멈춰섰다. 앞으로 누군가 과거에 대해 물으면 그는 잠시 망설였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왜요? 그게 안전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선화는 눈을 떴다. 천장의 어둠이 너무 깊었다. 교체는 통보가 아니라 침묵으로 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화는 면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오전 10시. 새 보호관 박지은이 정기 면담을 요청했다. 월 1회 의무 절차였다. 하지만 이번 달은 이미 면담을 했다. 11월 12일 이전 보호관과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면담실은 작았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붙은 시설 운영 지침. 창문은 없었다.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박지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화가 의자에 앉자 그녀가 펜을 들었다. 오늘은 간단한 확인 절차예요. 최근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건강 상태는요? 괜찮습니다.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체크했다. 질문은 기계적이었다. 이전 보호관처럼 눈을 마주치지도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저 빈칸을 채우고 있었다. 가족과의 연락은요? 선화가 잠시 멈칫했다. 없습니다. 면회 신청 계획은요? 없습니다. 박지은이 펜을 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화를 똑바로 봤다. 이전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기억하세요? 선화의 등이 긴장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건강 상태, 생활 적응, 프로그램 참여 그런 것들이요. 박지은이 서류를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말했다. 이전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11월 12일 면담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요. 행정착오일 수도 있지만 박지은이 펜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혹시 특별한 대화가 있었나요?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없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박지은이 미소를 지었다. 친절한 미소였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화가 일어섰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박지은이 다시 말했다. 리선화 씨. 선화가 돌아봤다. 기록은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선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다. 선화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기록은 보호가 아니라 관리였다. 그녀는 행정실로 향했다. 김도윤을 찾아야 했다. 행정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프린터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화가 문을 두드리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리선화 씨? 무슨 일이세요? 제 생활기록부 열람 신청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열람이요? 사본은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체 기록을 보고 싶어요. 면담 기록 포함해서요. 도윤이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다. 그는 파일 캐비닛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한참을 뒤지더니 파일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선화가 파일을 받아 펼쳤다. 생활기록부였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9월, 10월, 11월. 그리고 멈췄다. 11월 12일 면담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짧았다. 너무 짧았다. 일상 면담. 특이사항 없음. 마이너스 담당자 확인. 단 한 줄. 선화는 그날을 기억했다.
면담은 40분 넘게 진행되었다. 이전 보호관은 여러 질문을 했다. 아버지에 대해, 시설 입소 전 생활에 대해, 어린 시절에 대해. 질문은 계속 과거로 향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이게 전부예요? 도윤이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네. 기록된 건 이게 다입니다. 면담이 40분 이상 진행됐는데요. 그래요?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담당자가 요약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대화를 다 적진 않으니까요. 선화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11월 5일 면담 기록. 역시 한 줄. 10월 28일 면담 기록. 역시 한 줄. 그 이전 면담들은 상세했다. 질문과 답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의 면담은 모두 한 줄로 축약되어 있었다. 이상하네요. 선화가 중얼거렸다. 도윤이 몸을 기울여 파일을 들여다봤다. 뭐가요? 최근 한 달 기록만 이렇게 짧아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담당자 교체 준비 과정에서 생긴 행정착오일 수 있어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럼 원본은요? 원본이요? 면담 시 작성한 원본 기록이요. 이건 정리된 버전이잖아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파일을 돌려받으며 말했다. 원본은 담당자 개인 기록이라 별도 보관돼요. 열람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기록인데요. 네, 하지만 규정상. 규정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도윤이 입을 다물었다. 선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김도윤 씨, 뭔가 숨기고 계시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럼 왜 이전 보호관 이름이 어디에도 없어요? 도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요? 이 파일 어디에도 이전 담당자 이름이 없어요. 서명란도 비어 있고 담당자 확인란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담당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선화는 파일을 다시 펼쳐 도윤에게 보여줬다. 사실이었다. 최근 한 달간의 모든 기록에서 담당자 이름이 누락되어 있었다. 도윤이 파일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저도 몰랐어요. 정말요? 진짜예요. 이건 명백한 행정 오류예요. 담당자 정보는 필수 기재 사항인데. 도윤이 말을 멈췄다. 그는 파일을 천천히 덮으며 선화를 봤다. 리선아 씨, 이거 위에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왜요?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이전 보호관 이름 기억하세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저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은요? 그것도 어렴풋이만. 둘은 침묵했다. 선화가 행정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이 다르게 들렸다. 무언가 지워지고 있었다. 기록에서, 기억에서.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생활기록부 사본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 빈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게 안전해요. 이제 선화는 알았다. 이전 보호관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기록되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우려다 사라졌다. 선화는 서랍 깊은 곳을 더듬었다. 손끝에 뭔가 걸렸다. 작은 종이 한 장. 그녀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11월 18일 밤 이전 보호관이 몰래 건넨 쪽지였다. 거기엔 단 하나의 단어만 적혀 있었다. 찾아라. 선화는 쪽지를 손바닥 안에 감췄다. 찾아라. 무엇을? 어디서? 그녀는 침대에 앉아 쪽지를 다시 펼쳤다. 글씨는 급하게 쓴 것 같았다.
지읒자의 획이 떨려 있었다. 종이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서둘러 뜯어낸 흔적. 11월 18일 밤.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복도 끝. 이전 보호관이 서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평소보다 긴장한 채로. 선아가 지나갈 때 그가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복도 벽을 짚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그가 몸을 숙여주었다. 선아도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종이에 닿았다. 제가 줍겠습니다. 선아가 먼저 집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넸다. 아니, 건네는 척했다. 보호관이 종이를 받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선아의 손목을 가볍게 눌렀다. 신호였다. 선아는 종이를 놓지 않았다. 보호관도 당기지 않았다. 2초, 3초. 그리고 그가 손을 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가 돌아서 걸어갔다. 선아의 손에는 쪽지가 남아 있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선아는 쪽지를 다시 접었다.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두려움도 불안도 아닌 상실. 그는 나를 지키려 했다. 왜? 선아는 책상 앞에 앉아 생활기록부 사본을 다시 펼쳤다. 빈 페이지들을 하나씩 넘겼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공백. 그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선아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점호 오전 프로그램 점심 자유시간 저녁 취침. 일상적인 하루였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아니, 없었나? 그녀는 집중했다. 세부를 떠올렸다. 오후 3시쯤 행정실 앞을 지나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전 보호관과 누군가의 대화.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승인 받겠습니다. 박정호 책임자께 보고하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아는 걸음을 멈췄다. 그때 문이 완전히 열렸다. 이전 보호관이 나왔다. 그는 선아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그의 얼굴. 선아는 이제야 그 표정을 이해했다. 분노도 좌절도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찾기로 결심했었다. 선아는 눈을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음 날 기억. 11월 15일. 이전 보호관이 면담을 요청했다. 정기 면담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요청이었다. 면담실. 그는 평소와 달랐다. 서류를 펼쳐놓고 질문을 했다.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별로요. 어렸을 때 살던 곳은요? 잘 모르겠어요. 이 시설에 오기 전엔 어디 계셨죠? 다른 보호시설이요. 그 전엔요?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억이 없었다. 진짜로. 이전 보호관이 서류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문서였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선화가 서류를 봤다. 입양 신청서였다. 날짜는 1998년 3월. 신청자란에는 지워진 이름이 있었다. 검은 줄로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다. 없어요. 아동 보호 기록에 첨부된 문서예요. 당신 파일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전 보호관이 서류를 도로 집어넣으며 말했다. 당신 기록에 공백이 있어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어렸으니까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기록 자체가 없어요.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선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예요. 그가 낮게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면담은 거기서 끝났다. 선화는 책상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댔다. 숨이 가빠왔다. 6년간의 공백. 그녀는 정말 몰랐다. 어렸을 때 기억이 없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특히 보호시설을 전전한 아이들은. 하지만 이전 보호관은 달랐다. 그는 그 공백을 문제로 봤다. 왜? 선화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 누군가 뛰고 있었다. 선화가 문을 열었다. 김도윤이 복도 끝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리선화 씨. 그가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뭐예요? 찾았어요. 도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전 보호관 기록.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었어요. 어디서요?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어요. 인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요. 도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흐릿한 사진이었다. 인사 기록 화면을 몰래 촬영한 것 같았다. 선화가 화면을 확대했다. 거기 이름이 있었다. 정우진. 보호관. 재직 기간 2023.03-2024.11. 정우진. 선화가 중얼거렸다.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자 희미했던 기억이 선명해졌다. 얼굴이 떠올랐다.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진. 계속 읽어보세요. 도윤이 말했다. 선화가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퇴사 사유란이 있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사직. 2024년 11월 19일자 퇴사 처리. 개인 사유? 선화가 물었다. 명목상으로는요. 도윤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비고란 봐요. 선화가 비고란을 봤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다. 내부 규정 위반. 무단 문서 열람.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이었으나 본인 사직으로 종결. 선화의 손가락이 멈췄다. 무단 문서 열람. 당신 파일이에요. 도윤이 말했다. 정우진은 승인 없이 당신의 과거 기록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걸렸고 쫓겨난 거예요. 선화는 스마트폰을 도윤에게 돌려줬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워졌다. 그가 뭘 찾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이 주변을 살피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소문 들었어요. 정우진이 퇴사 전날 밤 행정실에 몰래 들어왔다고. CCTV에 찍혔대요. 뭐 하려고요? 서류를 복사했대요. 무슨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화는 쪽지를 떠올렸다. 찾아라. 정우진은 찾았다. 그리고 증거를 남겼다. 그 복사본은 어디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퇴사 처리될 때 개인 물품 다 회수당했을 거예요. 선화는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정우진 어디 사는지 알아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설마 찾아가려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말 안 할 거예요. 위험해요. 뭐가요? 다 위험해요.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다가 다시 낮췄다. 리선화 씨, 이거 그냥 넘어가요. 정우진은 규정 어기다 쫓겨났어요. 당신까지 연루되면 안 돼요. 선화는 도윤을 봤다. 그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다. 고마워요. 그럼 그만둘 거예요?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방. 선화는 창가에 섰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시설 마당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쳤다. 쪽지가 있었다. 찾아라. 정우진은 무언가를 보았다. 선화의 과거에서. 그리고 그것은 지워져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다. 선화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찾을 것이다. 처음으로 그녀는 스스로 결정했다. 침묵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선화는 행정실 앞에 서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 프린터 소리가 들렸다. 김도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화가 노크하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리선화 씨, 어제 말한 거 도와주세요. 선화가 말을 끊었다. 도윤이 입을 다물었다. 정우진을 찾아야 해요. 그가 뭘 봤는지 알아야 해요. 안 된다니까요. 위험하다고요. 이미 문제예요. 선화가 조용히 말했다. 6년간의 기록이 없어요. 내 과거가 지워져 있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다.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선화에게 건넸다. 여기에요. 하지만 제가 알려줬다는 건 비밀이에요. 선화가 메모지를 받았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3-45. 오후 2시. 선화는 낡은 빌라 앞에 서 있었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벽이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1층 관리실 노인에게 물었다. 302로 사는 분 계세요? 정우진 씨? 요즘 잘 안 보이던데. 한 보름 전에 이삿짐 센터 왔다 갔어. 선화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다 이사 간 건가요? 글쎄. 집은 아직 안 뺐어. 어젯밤에도 불 켜져 있었어. 희망이 살아났다. 선화는 계단을 올라가 복도 창가에 기대어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기울었다. 6시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올라왔다. 30대 중반. 수척한 얼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정우진이었다. 그가 선화를 보고 멈춰 섰다.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리선화 씨. 왔군요. 찾아야 했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집은 거의 비어 있었다.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2개만 남아 있었다. 정우진이 삼각김밥을 건넸다. 배고프시죠? 드세요. 선화는 받아 뜯었다. 정우진이 맞은편에 앉았다. 왜 그랬어요? 제 기록을 조사한 거요. 이상했어요. 정우진이 커피캔을 땄다. 당신 파일이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완벽해요. 보호시설 전전한 사람 파일이 이럴 수가 없어요. 정리했다는 뜻인가요? 덮었었어요. 원래 있던 기록 위에 새 기록을 입혔어요. 정우진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래서 원본을 찾았어요. 당신이 처음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을요. 선화의 숨이 멎었다. 1998년 3월 14일. 당신이 처음 아동보호 시스템에 등록된 날이에요. 나이는 3살. 발견 장소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발견? 유기됐어요. 그 후 긴급 보호 조치로 임시시설에 맡겨졌어요. 3개월 후 입양 신청이 들어왔고요. 선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비공개 입양이었어요. 신청자 정보가 전부 봉인되어 있었어요. 기록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럼 저는 입양됐던 건가요? 서류상으로는요. 1998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6년간
왜 다시 시설로 왔어요? 정우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입양이 파기됐어요. 2004년 8월 12일자로. 사유는 그가 말을 멈췄다. 학대. 공기가 무거워졌다. 선화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누가 저를 입양했어요? 모르겠어요. 모든 신청자 정보가 지워져 있었어요. 남은 건 이것뿐이에요. 정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펼쳐 보여줬다. A-2847-KH. 입양 신청자 고유 코드예요. 하지만 이 코드는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시스템을 조작했어요. 아주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요. 선화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코드로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방법이 있어요. 오프라인 기록이요. 정우진이 말했다. 1998년엔 전산화가 덜 됐어요. 입양 신청서 원본이 어딘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디요? 서울시 아동보호기록보관소. 시청 지하에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은 열람 못해요. 그럼 김도윤. 현직 직원이에요. 그가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어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 보였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고마워요. 정우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조심하세요, 리선아 씨. 누군가 당신 과거를 이렇게까지 지웠다는 건 그가 말을 멈췄다. 당신이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는 어두웠다. 하지만 선화는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방향이 보였다. A-2847-KH. 그 코드가 답을 알고 있었다. 선화는 시설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우진의 집을 나와 그녀는 24시간 카페로 갔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김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만나요. 부탁할 게 있어요. 답장은 10분 후에 왔다. 시설 안 돌아온다고 난리예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내일 오전 9시 시청 앞에서 봐요. 선화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갔다. 평범한 저녁 풍경. 그녀에게는 낯선 자유였다. 3년 만에 처음 혼자 보내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이 시청 앞 계단에 서 있었다. 선화가 다가가자 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설에서 외출 불어 통보했어요. 바로 돌아가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선화가 도윤의 팔을 잡았다. 기록 보관소. 들어갈 수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정우진 씨 만났죠? 뭐 들었어요? 제 과거가 지워졌다는 거요. 그리고 원본 기록이 보관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요. 도윤이 한숨을 쉬며 계단에 앉았다. 저도 궁금해요. 진짜예요. 하지만 이거 계속 파다가 저까지 잘릴 것 같아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출입증만 빌려줘요. 그럼 안 돼요. CCTV에 다 찍혀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상관없어도 저는 상관 있어요.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다가 다시 낮췄다. 열람 신청할 때 제 이름으로 해야 해요. 선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는 오래 생각하더니 일어섰다. 가요. 같이 들어가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찾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파지 말아요. 선화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서울시청 지하 3층. 아동보호기록 보관소. 도윤이 출입증을 찍고 들어갔다.
담당 직원이 그들을 시동 보관실로 안내했다. 30분 안에 열람 끝내주세요.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천장까지 닿는 서가들이 빼곡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선화가 1998년 3월 박스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도윤이 다가와 함께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선화의 손이 멈췄다. 리선화. 그녀의 이름이 적힌 파일.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성명 리선화. 생년월일 1995년 1월 7일. 발견일 1998년 3월 14일. 다음 페이지. 입양 신청서. 신청자 정보란이 검은 펜으로 지워져 있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전부. 이것 봐요. 도윤이 첨부 서류 목록을 가리켰다. 첨부 신청자 신원 확인서 법원 발급. 신원 확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둘은 파일을 끝까지 뒤졌다. 신원 확인서는 없었다. 선화가 파일을 다시 넘기다 발견했다. 신청서 뒷면 구석,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메모. 검토 완료. 특수 사례로 승인. 마이너스 박정호.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정호 우리 시설 운영 책임자요. 선화와 도윤이 서로를 봤다. 26년 전부터 그 직책에 있었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서명 확실히 박정호 책임자 서명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박정호. 26년 전 그녀의 입양을 승인한 사람. 그리고 지금 정우진을 쫓아낸 사람. 2004년 기록도 찾아봐야 해요. 입양 파기 당시 기록이요. 도윤이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선화가 2004년 8월 파일을 찾았다. 입양 파기 신청서 마이너스 리선화. 사유학대 의심. 병원 진단서 첨부. 다음 페이지 진단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대신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문서 이관 처리됨. 2004.08. 19. 담당 기관 서울시 아동학대 조사팀. 선화가 파일을 덮으려는데 박스 밑에서 뭔가 떨어졌다. 작은 사진 한 장.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선화는 숨이 멎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선화. 1998.06. 3. 입양된 지 석 달 후. 선화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빛이 없었다. 리선화 씨. 가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선화가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보관소를 나왔을 때 오후 햇살이 따스했다. 도윤이 선화를 시청 계단까지 배웅했다. 이제 어쩔 거예요?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심해요. 박정호 책임자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알아요. 정말 괜찮겠어요? 선화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도윤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더 이상 무력해 보이지 않았다. 선화는 작은 고시원 방을 하나 얻었다. 밤이 되었다. 책상에 앉아 사진을 펼쳤다. 어린 자신을 바라봤다. 메모지에 알고 있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1998.03. 14 발견. 1998.06 입양 승인자 박정호. 2004.08 입양 파기 사유 학대. 박정호는 알고 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우진이었다. 조심하세요. 오늘 시청 보관소 출입 기록이 보고됐어요. 박정호한테요.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내일 시설로 복귀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안 가면요? 강제 인계 조치가 내려질 거예요.
선화는 침묵했다. 리선아 씨, 이제 그만두세요. 전 이미 위험했어요. 26년 전부터요. 선화가 조용히 말했다. 그걸 이제 알았을 뿐이에요. 정우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선화는 메모지를 다시 봤다.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었다. 박정호는 알고 있다. 내일 그녀는 시설로 돌아갈 것이었다.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대신 직접 물을 것이었다. 고시원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선화는 침대에 누워 사진을 손에 쥐었다. 선화 1998.06 3 기억은 지워졌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기록 속에 사람들 기억 속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기록은 지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 찾으려 한다면 선화는 이제 찾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